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증시 앞두고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체크 드릴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성창투, 말 그대로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 창투사 흐름으로 갔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대선 테마주로 이름이 엮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그럼 어떤 대선 관련해서 인맥주로 엮여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준석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기술적 구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준석 관련해서 대성창투를 그럼 지금 왜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제가 어제 찰나는 토크 시간에 좀 체크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이죠. 네, 오늘 체크를 드렸던 종목인데, 뭐 단타 구간은 충분히 나와주었죠. 뭐 변동성이 6% 가까이 윗구간으로 열리면서 수익 구간을 충분히 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로 먹고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 이평선 뚫고서 급등 나오는 2차 추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아직 홀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응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좀 체크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성창투,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슈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기사가 나온 게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올해 1월 31일, 이번 달 1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이 어쨌든 지금 탄핵에 대한 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좀 수순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후보에 있어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준석입니다. 뭐 물론 뭐 경험적인 면이라던가 대권을 치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선 테마주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런 가능성에 맞춰서 올라오는 게 대선 테마주는 아닙니다. 대선 테마주는 결국에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맥주로 분류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좀 후보로서 이름이 좀 가능성이 생긴다라던가, 지지율이 조금만 좀 오름세를 보인다라든가 이런 흔적만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게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서 이후에 인맥주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지지율 측면에서는 불명 뭐 이재명이라든가 홍준표 뭐 이런 쪽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준석 의원의 나이가 만 39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이 현재 만 39세다. 생일이 안 지났죠. 그래서 3월 31일이 지났을 때 투표를 해야지만이 이준석 의원이 이 후보자로서 이름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권 조기 대선이 3월 30일 이후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뭐 4월 1일이라든가 4월 2일이라든가 이렇게 생일이 지나야지 만 나이로 40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탄핵이 되고 나면 60일 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이후에 좀 대선을 보면 이내에 잡는 경우는 사실상 좀 뭐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60일을 꽉 채우거나 그 이후에 좀 날짜를 맞춰서 뭐 오차 범위, 그러니까 주말 빼고 이렇게 오차 범위를 맞춰서 좀 실시를 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흐름이 1월 31일에만 탄핵이 윤석열이 지금 처리가 안 되면은 이 60일 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 즉 3월 30일 이후에 이준석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월 31일, 지금 말 그대로 1월 6일이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설날 연휴가 또 끼어 있죠. 그때는 아마도 재판이 치러지지가 않을 부분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 1월 30일 이내에 탄핵이 처리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지금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의 이런 경호 배치라던가 뭐 이런 뭐 심리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역시도 검찰 정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설 연휴 빼고 2주 내에 이 윤석열이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상 때려 죽어도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그러니까 설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탄핵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결국 파면은 이어질 수순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이 만 40세가 되면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조건을 갖추는 순간 이준석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이 인지도가 뭐 그렇게 부족한 후보도 아니고 어쨌든 지난 윤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에 이런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때 이준석도 이름이 크게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만 갖추고 만 40세가 된 이후에 이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요건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선 테마주 특성상 시세를 충분히 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만 본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만 보신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이 때려 죽어도 1월에 나올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를 이 1월 30일 이후에 이 만 40세가 되는 부분을 테마성으로 노려서 충분히 급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좀 어수선한 시장, 어쨌든 뭐 당일 국내 지수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그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1월이면 실적 장세도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고 FOMC도 있고 경제지표 발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정 국면이 1월에 있고 또 설 연휴 앞두고서는 이 정치 영향력 이 흐름이 좀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기에 좀 명확한 그런 일정이란 말이에요. 설 연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둔다면 충분히 이준석 관련주의 이런 시나리오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자, 대성창투 자리도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체크 드릴 때 말씀드렸던 급등 패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어쨌든 뭐 DI 플러스 구간 상승되면서 ADX 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좋고요. MAC도 지금 교차 시그널 나오면서 0 이상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OBV 역시도 이 고점 구간 대비 가격대는 좀 내려와 있지만 장기 이평선 물어주면서 전고를 체크해주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일단은 눌림목도 거래량 크게 죽이면서 확인이 됐고요. 예, 거래량 크게 주면서 확인이 됐고 지금 추세도 중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물어줄 수 있는 매집형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2주 내에 이런 박스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매집 구간이 2주 동안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후반 갈수록 어쨌든 FOMC 실적 장세, 정치적 영향권, 그리고 설 연휴, 그리고 기술적 조정 구간 이런 게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가장 뛰어오르기 좋은 테마가 대선 인맥주. 그런 흐름, 그리고 하루 갈수록 이준석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 매집형 박스 구간에서 나오면서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동안 이 박스 내의 흐름을 가지면서 시세를 분출하기 가장 좋은 종목 중 대선 인맥주 중 하나가 지금은 대성창투, 이준석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 테마주 특성상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그래서 좀 체크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박스 내에서 분할 매수를 가져가시든 아니면 한번 매수라고 기다리시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사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박스 해봤자 상단해봤자 뭐 한 7% 내지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대선 테마주 그리고 대선 창투의 최근 움직임 보면은 7% 매우 짧죠. 그래서 7%에서 지금 1,800원대라고 한다면 위아래 10%, 20% 구간입니다. 20% 정도 리스크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선 테마주를 접근함에 있어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성창투 1월에서 뭐 길어봐야 2월 초중에 좀 승부를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박스 내에서 좀 매매 대응 포인트를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박스 돌파 포인트 저는 1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매집 흐름 견고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 충분히 한번 좀 노려봄직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찬란한 토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대성창투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모두 아직은 좀 유효한 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그럼 다음 찬란한 토크 시간에 또 종목과 스토리 그리고 기술적 관점 정리 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증시도 모두 건승하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 있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